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맵 인공지능 부과장을 맡고 있는 이시그널의 천승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의는 개발 과정에서 이제 사실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표준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표준을 진행하는 게 기술의 발전을 좀 후행하는, 그러니까 먼저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이라든가 이런 표준이 진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뭔가 산업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픈 소스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상의 표준이 진행이 되면서 국제 표준을 좀 후행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해서 뭐 챗GPT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 그다음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핫 이슈가 되는 게 피지컬 AI하고 온디바이스 AI가 되겠고요. 아마 향후 2, 3년 안에 범용 인공지능, 즉 AGI하고 그다음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슈퍼 인공지능 ASI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개념도인데요. 요 그림은 사실 이제 국제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표준이 시작하는 단계가 한 5, 6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카테고리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계속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 최근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분화하면서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탑재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말과 클라우드 간의 서로 상호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을 시작해서 단말에 이제 NPU 성능이 좋아지면서 경량화라든가 이제 온디바이스 관점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라별로 뭔가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윤리성, 안정성에 대해서 어,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나라별로 자기 나라에 맞게 기준을 만들고 국제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통일해서 뭔가 인공지능 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가 안 잡혀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경우는 사실은 표준이 이 부분을 어, 사실은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야말로 그 R&D 측면에서 연구 개발의 속도라든가 또는 이제 워낙 그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기반 기술은 사실은 표준 쪽에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은 뭐 추론, 학습, 이해에 대한 어떤 R&D 성격이 강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버넌스라든가 인증, 평가를 위한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스템은 사실은 기업별로는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자기네들 독자적인 인공지능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 호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표준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 표준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NNEF라고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포맷이라고 해서 지금 2.0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학교 쪽에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그런 어떤 상호 운영성을 호환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는 그야말로 그 모든 응용되는 로봇, 자율주행, 의료, 헬스케어 또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기본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서로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표준들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프로토콜로 연관되는지를 갖다가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항목들을 중분류라고 보고요. 소분류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한 뭐 5개 항목,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항목, 시스템에 대한 항목, 응용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설명한 기술이 오른쪽에 요소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학습이나 추론은 도대체 그 학습에 대한 게 어떤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가 기술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들인데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단어들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단계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여기는 표준이라고 다루고 있지만 공정성, 투명성, 인공지능의 경고성이라고 그러면 뭔가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실제 표준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지금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경고성이라고 정의하고 서로 상호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하는 데 필요성을 갖고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다루는 쭉 나와 있는 요소 기술들은 실제 R&D 과제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꽤 많고요. 거기에서 표준과 연관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표준화 추진 체계인데 모든 표준화 아이템 또는 표준화 기술들이 국지하고 국내 또는 국내 부처에 대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마다 표준화 기구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뭐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라든가 국내 표준화 활동 이런 것들을 사실 어디서 하는지 좀 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를 찾으시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어, PG411이라든가 뭐 TC37 여기 나와 있는 그 SC 위원회를 통해서 어, 문서를 갖다가 이제 획득할 수가 있고 많은 부분이 한국 전문가들이 그 부의장이나 아니면은 의장 이런 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기관은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표준화 목표 및 추진 방향은 이게 2026년 내년부터 이제 3년 정도 도대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은 인공지능 표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라는 것을 표준화 비전 및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루는 그 개념과 카테고리는 조금 인공지능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든가 핵심적인 기능들을 위주로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디지털 콘텐츠 분과라든가 아니면 뭐 양자통신 또는 보안 아니면은 미디어 분과 이런 데서 지금 다양하게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인공지능 분과에서 다루는 것은 응용 서비스 관점은 다른 분과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포션이 조금 낮고요. 연관이 없지는 않은데 순수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들이 절반 이상 또는 표준화 대상의 어떤 핵심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1, 2, 3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요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중점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게 인간 수준의 상호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멀티모달 표준화 추진, 그다음에 생성형 AI 활동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경량화 안전화 표준화 추진, 그다음에 전 산업군 AI 확산을 위한 맞춤형 산업진흥화 표준화 추진을 세 개의 추진 전략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정한 이유는 그 하위 항목에 중점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4개, 3개, 4개에서 총 11개 그 중점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좀 공통되는 내용을 좀 추려서 개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추진 방향은 뭐 아까 1, 2, 3는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어, 온디바이스 AI가 사실은 2026년부터는 핫 이슈입니다. 온디바이스 AI의 개념은 뭐냐면 향후에는 이전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세서가 아주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학습을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성된 모델 파일을 단말에서 받아서 그 단말에서 그 좋은 입력되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뭔가 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결과값을 내주는 그런 형식이 에, 이전 작년까지 어떤 사업화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 단말에 있는 프로세서, 즉 NPU, GPU가 뭐 20테라, 50테라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클라우드하고 끊긴 상태에서 오직 단말에서 입력 정보를 받아서 바로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 대한 플랫폼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량화시키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표준화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핵심 기술로서는 하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추진 전략이 이제 인공지능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실현이라고 했는데 사실 멀티모달에 대한 표준화는 최근 한 4, 5년 동안 뭐 연구 개발도 많이 됐고 표준화 기술로서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뭐 비디오, 오디오 또는 뭐 데이터 또는 텍스트 정보 이런 것들을 상호 데이터의 종류가 조금 상이한 것들을 뭔가 그 복합적으로 학습하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범용 인공지능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뭔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뭐 인간에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뭔가 기획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전달을 해서 뭔가 좀 제어를 하는 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UI라든가 프로토콜 또는 주고받고자 하는 정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가 이제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사업화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량화를 하려는 게 이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데이터의 보호, 즉 입력되는 뭔가 정보가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뭔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이제 맞춤형 지능화 표준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에, 이제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그 서비스에 맞게끔 스스로 스케줄링을 하고 뭔가 방법론을 학습해 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왜냐하면 표준을 확정하는데 적어도 2, 3년은 짧으면 3년에서 길게는 5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5년 이후의 표준을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5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많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표준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표준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표준을 만드는 게 내년에는 의미 없는 표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5년 동안 뭔가 일관성 있게 진행 가능한 내용들을 좀 판단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럼으로써 표준 문서들이 뭐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경우는 이 표준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준화 표를 만든 부분은 지금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쭉 그 모니, 어,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추진 전략을 세웠는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국내 지금 표준 전문가들이 의장단에 이제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 꼭 의장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구 활동을 통해서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노란색에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에 있는 부분은 사실 국내 전문가가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중요도가 떨어진 그런 표준화 주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대표적으로 보면 뭐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진행을 좀 더디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인 기술들만 좀 다루겠습니다. 왼쪽에 표준화 이슈는 뭐 여긴 강화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화 서비스 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왜 표준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게 주요 이슈가 되겠고요. 그럼 이 표준은 주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상태, 행동, 보상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른쪽 조그만한 그 표 보시면 아마 좀 크게 확대해서 보셔야 될 텐데 의장단이 어느 나라인지도 나와 있고요. 또 참여 기업, 기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TTA 전략맵 문서가 이 유튜브는 아마 24일 이후에 올라가서 아마 그 이후에 보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그 인공지능을 비용해서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표준들, 뭐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미디어, 뭐 보안, 뭐 이런 것, 양자통신 이런 그 표준 문서를 TTA 홈페이지를 통해서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뭐 표준 기술, 뭐 기술 동향이라든가 표준화 동향이라든가 또는 오픈소스 동향 이런 다양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걸 얻고 싶으면 TTA 홈페이지를 통해서 릴리즈되고 있는 2026 ICT 표준화 전략 맵이라는 문서를 누구나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전문가 분들도 나와 있어서 대부분 이 표준화 기구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TA를 통해서 또는 뭐 저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문의를 주시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표준화 정책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한국이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모달 모델을 위한 협력 에이전트 창조 모델. 멀티모달에 대한 그 표준 기술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서로 그 AI 에이전트가 이제 사업화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그래프 기반 사물 어, 사회망 에이전트 표준이라고 해서
역시 사물 사회망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식 베이스를 표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의장단의 이제 의장이 이제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모달 대화 시스템 UI 표준. 요즘에는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과 인간과 이제 대화나 명령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기본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중요하고요. 여기 엠파이라고 이건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인데 부의장은 이제 에투리의 그 최미란 부의장님이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량화 모델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연구개발 과제에서도 주로 대두됐던 그 이슈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표준화 대상이 되겠고, SC40이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거 연장된 성능에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게 LLM을 구성하다 보면 단말의 어떤 뭐 메테라급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거와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표준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간이 하나하나 학습을 한다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스스로가 들어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의 데이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룰 수가 없고 영상에서 어떻게 내가 다루고자 하는 특징점들 이런 것들을 추출을 자동으로 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뭔가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압축 컴프레션, 뉴럴 네트워크 컴프레션이라는 이제 사실은 제가 참여했던 표준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뭐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음, 작년, 2년 전에 이게 첫 번째 IS가 나왔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표준입니다. 뉴럴 네트 컴프레션, 인공지 신경망 압축이라는 첫 번째 국제 표준이 나왔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 핵심 코어들을 응용이랑 어떤 식으로 또 연결할 거자 하는 버전 2로 이제 해서 지금 표준화가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 코어적인 어떤 그 표준이 다른 응용 서비스와 어떻게 확대돼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능적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있고요. SG20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여기 의장이 이제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이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반 온라인 게임 프레임워크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이라고 해서 실제 어, 많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장, 부의장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상관없이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R&D 표준화 전략과 R&D 연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R&D를, ICT R&D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표준화 활동을 한 실적에 대한 게 꼭 표준화 내용이 그 개발 목표에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R&D 성과를 통해서 표준을 만들게 되면 어, 이 과제의 어떤 성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성과의 꼭 사업화뿐만이 아니고 표준의 성과로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물로서 인정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